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RK9 뉴스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조여 대화의 문을 열어놨는데 상대방은 올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문제 당연히 평화적 수단으로 풀어야 하긴 하는데 기약 없는 상대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이 커지다 보니 미국도 인내심이 바닥이 났나 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반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외교 해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해서 엇갈린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화 대신에 전방위 압박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중단 없는 핵미사일 도전장을 받아든 미국의 최고 수뇌부가 다소 상충된 입장을 밝혀 혼선을 불러일으켰으나 대북 대화 대신에 무력 시위, 군사업전을 포함하는 전방위 압박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면서 대화 대신 군사업전을 포함하는 전방위 압박을 경고한 반면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은 외교적 해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며 외교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왔다면서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입장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를 현장 주의하고 태평양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 전초기지 괌을 견제하기 위한 천주국이라고 괌 타격 위협을 계속한 직후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무역론, 대북 대화 폐지로 해석되자 즉각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외교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압박을 통한 외교 해결을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펜타곤에서 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대화는 답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외교적 해법이 고갈됐다는 의미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대신 압박을 경고한 반면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외교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 미국은 북한의 도발 행동이 지속되는 한 대화에 나서지는 않되 무력 시위를 비롯한 군사옵션과 세컨드리 중국 제재 등으로 전방위 압박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인 듯 미국은 가장 위험한 살상력을 지닌 정밀유도 슈퍼 핵폭탄 B-62-11을 네바다 사막에서 F-15 전투기가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고 미사일 요격 실험도 시행했음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 행동 여부에 따라 압박의 수위를 결정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 협상의 문도 완전 닫아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하비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지만 엄청난 비구름을 몰고 온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주가 아닌 루이지애나주로 장소를 바꿔 다시 상륙하면서 24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도에 이진호 기자입니다. 여전히 상당한 습기를 머금은 하비는 루이지애나에서 켄터키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밤까지 비가 내려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주 정부와 국립 허리케인 센터 등에 따르면 하비의 제2차 상륙으로 24명이 추가 사망하면서 사망자는 공식 확인된 통계를 포함해 모두 3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제까지 미국 4대 도시인 휴스턴을 중심으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태풍의 등급이 약화됐음에도 폭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지는 형국입니다. 휴스턴 경찰국은 휴스턴에서만 7만 건에 이르는 구조 요청 전화를 받았고 3,500명을 홍수로부터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구름이 루이지애나로 이동하면서 텍사스는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의 약 3분의 1이 여전히 물에 잠긴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스턴은 그나마 한숨을 돌렸지만 이번엔 휴스턴으로부터 동쪽으로 100여 마일 떨어진 인구 5만 5천 명의 소도시 포트 아더가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The Texas National Guard. They are active in 25 locations across the state. As I mentioned, we now have 14,000 state National Guard deployed with more than 600 vehicles, 500 boats, and 100 helicopters.
루이지아나 포트 아서에는 불과 24시간 만에 26인치의 엄청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통째로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무려 1,80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루이지아나주는 12년 만에 또 악몽에 휩싸였습니다. Southwest Louisiana for now remains the center of gravity as it relates to this storm in Louisiana. Last night in Lake Charles, they sheltered 160 individuals, and that was a combination of folks who were from Texas and from the Calcasieu Parish. 한편 텍사스주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주 전역의 구호소에 무려 3만 2천여 명의 이재민이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최대 4만여 채의 주택이 이번 허리케인 피해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텍사스주에서 33개에 달하는 카운티가 연방정부가 선언한 재해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합의가 텍사스 정유시설도 강타함에 따라 미국은 전체 정유량의 22%에 해당하는 일간 420만 배럴의 정유 손실을 보게 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텍사스와 루이지아나는 물론 인근 지역 주들에서는 가솔린을 비롯한 석유 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이진호입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휩쓸고 간 휴스턴 지역은 비가 일단 그쳤습니다. 하지만 인근 댐들의 방류로 침수 지역 수위가 높아진 데다가 바닷물이 역류하는 등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 한인사회가 허리케인 하비 피해 한인들을 돕는 데 나섰습니다. 지난해 카운패스 산불 구호 활동을 위해 LA를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등 8개 한인회들이 결성한 남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시 한번 소집해서 본격적인 구호 활동을 벌입니다. 이어서 이황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휩쓸고 간 휴스턴 지역에는 나흘 동안 50인치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해 한인을 포함한 휴스턴 일대 주민들의 침수 피해는 심각합니다. 휴스턴 한인회에 따르면 비가 그쳤지만 이틀 전 휴스턴 서쪽 에딕스와 바커댐의 방류에다 바닷물까지 역류해 침수 지역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물이 붓는데 그걸 안 나오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지금 빈막항 상황이라 비는 그쳤는데 댐을 열어가지고 저수지를 열어가지고 물이 바다가 지금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이 역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 이에 따라 LA를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인랜드, 샌디에고, LA 북부와 동부, 빅토빌, 서남부 한인연합회 등 남가주 8개 한인단체들은 지난해 카운패스 산불 피해 한인 구호에 이어 다시 한번 남가주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일 소집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LA 한인회 로라전 회장은 지역을 떠나 휴스턴 한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한인들이 직접 다른 지역의 한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식기와 치사도구, 옷가지 등 물품 전달 과정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휴스턴 지역 인근 한인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구호물품 전달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또 홍보를 통한 모금운동은 물론 산정되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자원봉사 구호팀을 구성해 피해 지역에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동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로는 모금운동 시작 하루 만인 어제 성함과 연락처를 밝히지 않은 한인 할머니가 $500를 기탁한 데 이어 오늘은 세계를 향한 비전교회가 $500, 미주 3일 여성동지회가 $710를 기탁하는 등 모금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허리케인 하비 피해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한인들의 정성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영주권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하는 사전 여행 허가서를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신청서의 기각으로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자들은 사전 여행 허가서 I-131 어드밴스 패롤이 최종 승인된 후에 해외여행에 나서야 하고 아예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영주권을 비롯한 이민 심사가 원칙대로 진행되면서 한층 까다로워지고 또 낭패를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워크퍼밋 카드와 함께 제출하는 사전 여행 허가서 I-131에 대해서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해외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전 여행 허가서를 이민 서비스국에 접수만 하고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났다가 기각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사전 여행 허가서를 최종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난 영주권 수속자들은 미국 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I-131을 기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예전에는 I-131을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나도 문제 삼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신청서에 적혀있는 원칙대로 기각시키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수속자들은 그린카드를 손에 쥐기 전에 가능한 한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한국 등 해외에 나갈 때에는 I-131 사전 여행 허가서를 접수해놓고 신속 처리를 요청해 최종 승인받은 후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특히 H-1B 취업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등 미국 입출입이 가능한 유효비자를 갖고 있는 영주권 수속자들은 I-131을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한국 등 본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돌아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같은 I-131 양식을 사용하는 영주권자들의 재입국 허가서에는 승인 전 출국 시 기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자들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한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할 때 주로 받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자들도 적어도 지문을 찍은 다음 미국을 출국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오늘 참 더우셨죠? 그런데 조금 더 버티셔야겠습니다. 말 그대로 푹푹 찌는 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세 자릿수를 넘긴 낮 기온으로 LA일대 수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일대 100도를 넘는 찜통 더위로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LA 일대 수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 전력 당국에 따르면 어제 낮 최고 기온이 109도까지 치솟은 노스리지 지역에서는 1,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당초 정전 피해 수는 3,500여 가구 정도였지만 몇 시간 안 돼 그 수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보이라이츠 지역에서도 3,1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복구됐고 썬밸리와 노스힐스 일대에도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현재 LA 일대 8,500여 가구에는 전기가 복구됐지만 1,930여 가구는 여전히 정전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며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 운영국은 즉시 주민들에게 전력 사용량 감소를 요청하는 플렉스 얼럿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인 오후 2시부터 밤 9시 사이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온도 조절 장치를 78도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절전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루 전력 소비량은 올해 들어 최대인 48,000메가와트 이상이며 LA 수도전력국 관할 지역에서만 5,800메가와트를 훨씬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지역 하루 전력 소모 적정선은 5,000메가와트입니다. 한편 오늘 우드랜드힐스 111도, 레이크 엘시노 107도 등 남가주 일부 지역은 100도를 넘는 낮 기온을 기록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같은 살인적인 더위로 내려진 폭염경보는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